반갑습니다. 일단 챗GPT가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채팅이고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는 생성,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고, 프리트레인드는 사전 학습,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변신, 변환입니다. 일단 이건 지력이고요. 이 안에 숨은 뜻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 숨은 뜻이, 이 생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숫자로 나옵니다. 0과 1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고, 그 0과 1이 저희가 지금 4차원, 3차원, 4차원 세계에 산다고 하는데, 이 챗GPT라든지 AI 세계에서는 1000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1000차원. 사전학습이라는 것은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환이라는 것은 신경망이죠. 그래서 사람의 구조, 뇌 구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큰 건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챗GPT는 상품 이름이죠. 브랜드고요. 중요한 것은 LLM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바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품이 무수히 많은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사전 학습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전 학습 중에 핵심이 딥러닝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있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 결과물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딥러닝이 처음에는 다 무시했는데 공모전을 통해서 개와 고양이를 알아맞히게 했더니 이 딥러닝 기술이 가장 많이 정확도가 높았던 거죠. 그때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2010년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AI는 한 70년 정도 지금 했다고 그래요. 원래 딥러닝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라는 것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심플하게 그린 것이지만 이게 아까 말했듯이 1000차원으로 펼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파라미터 수가. 그래서 이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똑똑한 거죠.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GPT-3와 GPT-4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입니다. 1750여 개인데 이건 100조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핵심은 뭐냐면요,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3.5에서 4.5가 뭐가 달라졌느냐 봤더니 이렇게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다. 그 다음에 단어량이 8배가 증가가 됐다. 그리고 이 기술이 제일 큰 차이점이 멀티모달 기술입니다. 챗GPT는 일단 현재까지는 텍스트 위주입니다. 이미지와 비디오까지 인식을 하는 기술이 이번에 이제 아직은 자유롭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것까지, 아까 달리2, 미드저니 이런 것들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게 AI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이 머신러닝이 있고, 이 연도가 보이시죠? 아래쪽에 보면 연도가. 그 다음에 딥러닝이 2010년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힌튼 교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교수가 없었으면 지금 훨씬 늦어졌을 거라 그래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기호적 접근이죠. 오른쪽은 비기호적 접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좌뇌라는 것은 연산을 잘하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답이 하나입니다. 답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측을 보시면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황당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오른쪽은 보시면 이미지라든지 음성까지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LLM, 대형 언어 모델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강화 학습을 시켜서 과외 선생님이 쪽집게 과외를 필요한 것들만 넣어주는
것을 강학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RLHF라고 한다. 이 두 가지로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지금 데려왔는데 이게 그러면 챗GPT가 어디다가 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 학습에 좋다는 거고 어디가 몸이 아플 때 물어보기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한 곳에다 집약시켰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 의료, 교육 쪽에 가장 사용하기가 좋다. 반대로 여기에 이제 악영향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요. 가장 큰 건 이제 환각입니다. 환각. 그래서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빌 게이츠는 AI를 멈추게 할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위험한 것을. 어떤 위험이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추는 게 맞는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미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면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챗GPT를 잘 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코어라고 하는데요. 약자인데요. 콘텍스트입니다. 입력을 할 때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웃풋을 미리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써줘. 한 페이지로 써줘. 개조식으로 써줘. 이런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참고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게는요, 이그젠플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시. 원숭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써주라고 하면 또 그렇게 써줍니다. 이 네 가지를 모르더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많이 써보는 거고, 다양하게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많이 써본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결국은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호기심이 중요합니다. 궁금해야 나오는 거고, 왜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창의력이 있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리드를 하죠. 조직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창의력이 큰 국가들이 세계를 이렇게 리드를 해왔습니다. 국가의 어떤 패러다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쉬운 데서 나왔어요. 아니, 주전자가 당연히 뜨거우니까 벌렁벌렁 하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서 전기기관차가 나왔던 거죠. 그건 결국은 호기심이다. 그것이 과학으로 발전한 것이고 그건 결국은 관찰력이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점을 달리 보는 거죠. 봤더니 영국, 미국입니다. 앞으로 직업이 많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더 재밌는 사실은 더 많은 직업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누구였느냐? 보세요. 1차 혁명 1차 때, 2차 때 에디슨, 3차 때 빌 게이츠, 잡스, 그다음에 4차 때는 머스크죠. 이제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특이하게 봤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이름이 보시면 오픈이 뭡니까? 이게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오픈하겠다.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했는데 핵심이 샘 알트만이었어요. 2015년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됐죠. 폴리메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폴리메스가 뭐냐? 서로 연관성이 없는데 그런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면 다재다능, 박학다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균형입니다. 근데 요즘은 상식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지가 참 막막한 건데 그걸 대체적으로 말을 하는 게 폴리메스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데 이게 폴리메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균형이다.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사상을 좌파, 우파, 좌익, 우익해서 날개 있지 않습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건 사람의 사고를 완벽하게 더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환각인 거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가다놔버린 거예요. 중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챗GPT를 공부하면 다들 기술을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인문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질문, 또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토론입니다. 결국은 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다만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3세번. 챗 GPT한테 질문을 할 때에도 꼭 여러 각도에서 3번 이상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 후에 검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류에 빠진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면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지금 전투기들, 미국의 전략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이 챗 GPT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킹, 악성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를 또 악성 코드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이버 수사대가 앞으로 더 강력하게 저는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을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안 좋냐면 보시면 실수를 인정한다. 잘못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토한 겁니다. 사실은. 최신 정보가 없습니다. 2019년 9월 이전에 자료가 없기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인공지능이죠.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좀 떼워주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료 검색을 하실 때 최신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크롬에서 이 웹 챗 GPT를 깔고 쓰시면 최신 정보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써야 훨씬 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바로 한글로 입력을 하면 바로 번역이 되는 게 프롬프트 진이라고 해서 그걸 깔고 쓰시면 바로 출력이 영어로 나옵니다. 플러그인이 나왔습니다. 플러그인이 뭡니까? 뽑았다, 넣었다 이렇게 이걸 쓰는 게 우리가 플러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픈 AI사가 11개를 발표했습니다. 제 GPT가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익스피디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글쎄요 이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쓴 피스컬로도 저거 제가 아직 써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카톡으로 챗 GPT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야 쳐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빙인데요. 빙이 신처럼 위대하다고 해서요. 빙신이라고 합니다. 빙신. 그 정도로 이건 왜냐하면 최신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다만 챗 GPT-4에 없는 기능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상호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전세 사기범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줘. 이걸 왜 했냐면요.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외국 경찰기관이 수사 공조를 청할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데일리에 2월 20일자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경찰 미래 비전이 나왔더라고요. 미래는 항상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사례가 있을지 몇 개를 봤습니다. 이 교통만큼 복잡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져왔는데 도주 차량 등을 수사할 때 이 차량 번호판은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이 흐려 판독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경찰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판독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비 오는 날, 어두운 밤엔 화질이 더 떨어집니다. 해법을 찾던 경찰, 인공지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각 자리마다 3개씩 숫자를 추천했는데 유일하게 틀린 자리에도 3순위에는 맞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미리 학습한 수십만 장의 번호판 형태를 바탕으로 가능성 높은 숫자를 고르는 1단계. 그리고 국토부 차적조회 시스템에 입력된 차량 번호와 대조해 후보군을 좁히는 단계까지 거치면 판독의 정확도는 최고 80%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보는 CCTV도 다 AI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경기도 파주시에서 한 사례인데요. 파주시에서 AI 딥러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딥러닝 기술이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데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왔다라고 제가 아까 1등 교수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또 교통약자 횡단 보행 그 시간 연장을 할 때에도 이 AI 기능이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이건 대구시에서 한 사례인데요. 스마트폰 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2021년에 만들었는데 긴급 차량 통행 우선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AI 기반 최적 경로 안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빨라지고 더 똑똑해질 것이다. 이번에는요, 드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겨울이라 해가 일찍 지고 기온이 낮아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되는 상황. 드론 열화상 카메라가 실종자를 발견했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중순 도입한 경찰 드론은 1년 반 만에 충남에서만 80건이 넘는 현장에 투입돼 6명을 찾았고 전국적으로 600여 차례 활용됐습니다. 사람이 좀 들어갈 수 없는 지형이나 야간에 열화상 탐지기를 이용해서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수색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 자체는 하드웨어죠. 하지만 아까 많은 그런 기능들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말 이런 기능들이 목숨을 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인력을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미래 비전 2050에서 직접적인 것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빅데이터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4가지를 썼는데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카인즈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기사. 예를 들어서 뭐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일보 자기가 다 체크 아니면 광주만, 전남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홍보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지금 전남 경찰청만 찾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카인즈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를 기관별, 장소별, 인물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을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자,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3가지를 쳤습니다. 이제 이게 보시면 파란색이 전남 경찰청이고요. 빨간색이 광주. 제가 뭐 서울도 쳐봤는데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 빼버렸습니다. 사건별로 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국적인 사건도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사건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쟁적으로 우리가 또 잘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2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쳐서 우리가 뭔가가 광주경찰청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구나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이분이 하신 말은 검색은 과거와 같지 않다. 급속도로 빨리 변할 것이다. 선생님들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구글 CEO죠. 이분이 뭐라 했냐면 복잡한 주제를 더 심플하게 만들 것이다.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 AI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단순합니다. 왜냐면 복잡하면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컴퓨터 어떤 코딩처럼 어려우면 아무도 안 쓸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전 세계인들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쉽기 때문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경찰청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소화해야 됩니다. 단순화해야 되는 거죠. AI와 간접 상호작용이 아니고 직접 상호작용을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환 사장님은 중국계 사람인데 게임 엔진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챗 GPT 엔진으로 AI 엔진으로 압도적인 반도체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드 파워가 세계 1위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집어삼킬 것이다. 무어의 법칙 아시죠? 무어의 법칙. 그 반도체 메모리가 1년에 2배가 이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했던 게 무어의 법칙인데 이제 무어의 법칙이 무색해져 버려요. 더 그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게 이게 말하는 것이 CPU의 트랜지스터 개수가 무려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배가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가격은 286 컴퓨터가 하드 하나가 그때만 하더라도 256메가였습니다. 메가바이트. 근데 요즘에 USB 하나가 기가를 넘어서 테라바이트죠.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싸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인데 근무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때 보시면 점점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을 누가 할까요? AI가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점점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사람과 AI가 함께 공존할 것이다. 자, 이 말인즉슨 전남경찰청이 AI랑 공존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는 제가 근육 증강시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능 증강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능 증강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제 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균형입니다.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없는 것도 있다가 답이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아인슈타인 어록을 보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균형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속입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정의를 해드리면 결국은 한자로 말씀드리면 배울학자입니다. 균형적으로 생겼죠. 좌우가 쌓아 올리는 형태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업을 중단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성공하려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받아들이고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못 받아들이죠.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정말 열성적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